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하나 더 저도 주식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이승원 교수한테 해갖고 그냥 컨닝한 건데 그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그래서 저는 소수견입니다. 그 다수의 그 애널리스트는 절대 이 회사를 좋게 여기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면세점이 이번에 보면 롯데가 하나 뺏기고 SK가 하나 뺏겼잖아요. SK를 하고 있는 워크를 뺏겼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신세계 그룹을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신세계는 그동안에 면세점 사업을 조금이나마 부산에서 됐고 공항 몇 군데에서 했다는 그런 경험 거기다가 그 유통업의 강자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기존 그 백화점 요즘 보면 면세점만이 아니라 기존 점포들도 백화점에서도 큰데 보면 텍스 리펀드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세계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세계도 좋으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떤 거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국내외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내 브랜드 판매하고 있고 해외 브랜드를 갖다 파는 거 이런 얘기하고 있고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보면 톰보이 이런 거 있죠. 톰보이도 있고요. 보브 이런 것도 국내 브랜드거든요. 상대적으로 해외 브랜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들 많이 있을 텐데요. 해외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돌체 이런 거 그런 것도 얘가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알마니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10개를 연해서 저는 신세계를 통해서 매매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큰 브랜드 아주 하이 브랜드가 됐건 주가 브랜드 된거는 그 면세점에 들어가면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수입 매출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소위 상사 업무만 여기서 계속하더라도 레벨이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3분기에 연결 매출액도 불과 무슨 4.3% 매출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겠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확대가 됐죠. 그래서 1.8억 원인가 적자 확대. 외부 환경에서 절대로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으니 실적이 낮추니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별로 관심 없고요. 특히 보면 해외 브랜드에서도요. 해외 브랜드도 매출 자체가 8%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왜냐하면 수입 브랜드가 경쟁이 심화됐고 또 소비 경기 부진 이런 거 때문인데요. 이게 특히 이 해외 브랜드에 있어서 확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확 들 수 있고 보면 면세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브랜드는 우리나라 면세점 가거든요. 옷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브랜드 쪽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해외 브랜드에 대한 상당히 비중이 커질 수 있다. 면세점 덕분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면세점 매출 쪽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사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돈을 버는 쪽 우리가 쉽게 돈을 버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면세점 사업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아닌가. 다만 이거는 늘 말하지만 재벌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그런 해외 브랜드의 분야를 그래서 신세계 DF라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법인 면세점만 하는 법인으로 딱 띄워주면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실제로 돈 버는 것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 그런데다가 이게 주가도 재미없어요. 주가도 오히려 훅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딴 거 훅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왜냐면 아까 저도 보지만 레지넥소는 상장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고가거든요. 최근에 특히 올라간 거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어저께인가 하고 한번 올라갔나 다시 3, 4%로 올라가고 오늘 1, 2%라서 바닥이 있어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제가 보통 경험으로 보면 오늘도 보면 레포트도 오늘도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썰렁하게 나왔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신세계 인터넷은 아마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향후 먹거리를 어떤 거로 갈지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은 회사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보더라도 이 레포트도 뭐 하이투자증권도 모멘텀은 있으나 실적 성장 아쉽다. 딱 이게 제목이거든요. 그 사람 얘기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거가 나중에 특히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당장 올해 12월 30일부터 해서 내년 1월부터 영업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면 얘네가 지금 제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넷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세점은 이제 대세상승이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호텔신라가 13,000원에서 시작해서 주가가 네. 그리고 14만 원까지 10배 갔어요. 한 7년인가 8년 동안. 네. 그리고 고점 찍고서 이제 완전 밀려버리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2위 사업자인 듀프 있죠. 네. 듀프의 스탁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주가를 보시면은 똑같아요. 2014년 7월달 고점 찍고 이제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기존 사업자들이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밀리는지를 보게 되면 결국 중국이거든요. 중국이랑 일본이 지금 면세점 시장에 지금 강하게 뛰어들고 있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오다이바에다가 대형 면세점을 지금 짓고 있고 2020년까지 면세점 10,000개를 확대한다고. 중국도 하이난 섬에다가 세계 최대 면세점을 이제 개장할 계획이고, 대만 같은 경우도 군사 보호구역이었던 섬에다가 면세점을 만들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기존 면세 쇼핑하다가 키우고 있고. 이게 뭐냐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 이제 완전히 이제 레디오션 된 것 같아요 지금 면세점 시장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 두산 보세요. 그게 완전히 주가가 작살났잖아 지금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과거만큼 호텔신라의 어떤 성장성의 그림, 롯데쇼핑 면세점 사업 때문에 올랐었던 그런 그림 갖다가 새롭게 두산이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간다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을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신세계 인터넷이라. 이 교수. 저는 이제 그 루크 돈코블케, 뭐야? 루크 돈코블케 그 뭐야 그게? 뭔 소리야?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를 영입을 했잖아요, 현대에서. 기아차를 하는 거야? 이번에 지난번에 그 아저씨 영입하고 나서 기아차 그 슈라이더 영입하고 나서 좀 K5 좀 팔렸거든. 재미 좀 봤어요, 그 영입하고 나서. 난 그거 딱 싫어, 그쵸? 물론 멀미가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아니에요. 그 기아차 라인업 중에서 K5가 제일 잘 팔리잖아요. 근데 K5가 택시는 좀 별로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K5의 그 승차가 K7 좋아. K7 괜찮잖아요. K7 좋아. 네. 그거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 라인업에 대한 쪽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그걸로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를 루크 돈코블케라고 아직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아예 이제 그 예전에 도요타가 저거를 갖다가 렉서스 브랜드를 만들듯이 이제 제네시스를 이제 런칭해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그 에쿠스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쿠스가 EQ 900으로 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의 제네시스도 있고, 그 밑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급형 그러니까 레벨을 3개로 나눠서 제네시스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런칭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런칭하는 게 아니잖아. 글로벌 런칭이잖아요. 그럼 누가 광고를 해야겠네. 이노션? 따님 회사가 광고를 해야지. 이노션? 더 친구야, 특이한 친구네. 그래서 특이한 친구일세. 이제 이게 현대기아에서 돈을 무지하게 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잠깐만,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네. 넣어놓는다, 이노션. 오케이. 현대기아가 어떤 돌파구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되면, 중국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랑 중저가 라인업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만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성공을 해야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이미지 광고를 할 거라고 현대기아가. 그래서 저는 그 글로벌 이 광고에 대한 담당은 누가 맡을 거냐? 당연히 이노션. 그러면은 이노션 아니면 안 되지. 이노션이 10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기아차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10년 만에 새로운 거를 갖다 내놓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차종과 새로운 디자인, 그 다음에 새로운 아예 그 광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쏟아붓는 거라 사상 최대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30년 만에 브랜드를 새로 론칭하는 거죠, 해외에서. 네, 완전히 해외 런칭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해 준 대로 현대 엘리베이터 아픔이 있었지만 굳이 내가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이노션, 그다음에 LIG 넥스원 지금 이런 종목들로 구성을 해주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그나마 좀 가장 좀 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노선 느낌이 좋은데 지금 질문 하나 해도 돼? 네네. 그 현대차 광고가 줄 거 아니야. 현대차 광고가 줄어도 중요한 거는 현대차 광고 전체 매출 광고가 늘어난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제네시스 모델명이 제네시스 G80, G70, 그다음에 제네시스 EQ900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쏠 거라고요. 그 찔끔찔끔 싸갖고 그거 되겠어요? 격이 안 맞지. 대대적으로 가야지. 우리 또 왕 회장님이 격이 안 맞지. 이게 왜냐하면 럭셔리 브랜드 런칭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의선 부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벌써. 중국의 점유율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의 현대기아 이 브랜드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제네시스를 따로 런칭을 시켜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실패하면 현대기아가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노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노션이 이 역할을 엄청나게 담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지 이사가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지. 오늘 들어오는 거 중에 아니라 최근 3-4주 만에 제일 신선했거든 이거. 느낌은 좋은데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느낌은 맞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질문할게요 두 분한테. 우리 자동차 전문가한테. 제네시스가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저는 될 것 같아요. 브랜드가? 왜냐면은 제네시스의 제네시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얘기가 이거 현대차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많이 하셨었거든요. 내 말은 그게 제네시스가 좋다는 건 알잖아. 이거 내 친구들도 보면 제네시스 내가 타본 국내 차 중에서는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 왜냐면 오너 드라이버 외국인은 아무리 아주 전문직 아니면 출퇴근 때 아니면 다 자기가 운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친구들도 운전하는 데가 다니면 제네시스가 운전해도 좋고 내가 옆에 타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좋은 거 말고 그러면 제네시스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현대차에 성공할 수 있는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디자인을 바꿨기 때문에 기존 지금 G80 같은 경우도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런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제네시스가. 왜냐하면 이제 패밀리 룩, 그러니까 솔직히 현대기아가 패밀리 룩을 만들고 나서 성공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나시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패밀리 룩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서 뒤지지 않고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제네시스에 대한 이 패밀리 룩을 형성하는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면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소나타급의 제네시스가 또 제네시스가 나오는 풀라인으로 나온다 하거든요.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소나타급의 제네시스가 나오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수요를 갖다가 지금 솔직히 지금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 사실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2017년도 하반기 나오는 모델. 지금 말고. 근데 지금 돈커블캐를 영입을 해서 2017년 처음 나오는 게 2017년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모델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기존에 있는 제네시스도 나쁘지 않았어. 기존에 있는 제네시스도 나쁘지 않고 잘 팔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네시스 브랜드. 차가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 저는 안 살 거예요. 저는 돈 있으면 안 사요. 저는 안 산다 왜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 동생 차가 이번에 차를 뽑았는데 벤츠 C클래스를 뽑았거든요. 동생이? 솔직히 벤츠 C클래스에 대해서 뭐 동생 잘 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은 잘 안 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한 것도 많이 보고 그걸 봤을 때는 다들 그렇게 리뷰를 안 좋게 하더라고. 그거 모르는구나. 강남에서 제일 대접 잘 받는 차가 제네시스야. 왠 줄 알아? 왜요? 왜냐면
저 지금 표정이 이거 영상을 보여줘야 돼 이거. 이거 사기치기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남에 딱 가잖아. 그러면은 대부분 오너들이 끌고 다니는 차가 쟤네거든. 그래. 대부분 오너들이 끌고 다니거든. 그리고 이제 에코스는 다 법인 차량이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렇지. 개인이 웬만해서는 잘 소유하지 않아요.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그냥 에코나 이런 거 오면은 별로 안 돼. 쟤네를 딱 타고 가잖아. 그러면은 쟤네는 이건 진짜 얘가 돈 있는 애구나. 얘는 돈 있는 그 자영업자구나라는 인정을 받는 게 오히려 그 벤츠 2300이나 아니면 이쪽 라인업이 아니라 오히려 제네시스를 더 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다 리스로 사지는 않다 이거지. 리스를 안 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더 쳐주더라고. 시크레스 무슨 색 샀어? 흰색이요. 나는 있잖아요. 내가 나도 시크레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0원 그런 정도 하죠. 6,000, 7,000. 5,600. 그러니까 6,000부터 해갖고 뭐 깎고 막 이러잖아. 나도 그 벤츠산 딱 그거 살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한번 탔잖아. 샌드니. 그러니까 그게 시크레스잖아. 나 그 차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그 언니는 검은색이었잖아. 차가 딱 보다내다. 그래서 일단 타고 와서 몇 번 차 좋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차가 크지도 않고 딱 좋아.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고 럭셔리에 대한 부분과 벤츠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브랜드나 그런 걸 떠나서 몰아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지. 진짜 밟으면 밟은 대로 무슨. 근데 이거를 오토바이아니. 근데 이거를 까고 있는 거야 인터넷에서는. 야 벤츠바 사는 거다 시클은. 왜 이 돈 주고서 이거를 사냐? 차라리 돈을 더 주고서 뭐 제네시스 사네. 우리 선배님이 BMW 바였거든. 벤츠 바꿔보더니 벤츠를 바꾸고 나서 벤츠 좀 다르더라. 그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벤츠로 가더라고요. BMW 타던 애들도 벤츠로 가더라고. 그래서 일단 성능이 되게 좋아요 확실히. 아니 그거 말고 제네시스 브랜드 안 될 것 같아. 제네시스요? 저는 지금보다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나름 자동차 또 했었잖아요. 네. 저는 되셨으니까. 결론은 모르겠어요. 결론은 똑같은데 이노션이 될 것 같아요. 딱 느낌에 왔어. 아니 쟤네가 안 돼도 이노션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쟤네가 안 돼도 이노는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 뭐 재무적으로 얼마를 버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시가총액도 모르는데 이거죠. 저는 제네시스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면 그 브랜드가 하이 브랜드가 성공한 거는요. 전 세계에서 도요타 하나예요. 왜냐면 도요타 렉서스가 나왔죠. 조금 더 똑같이 나간 게 혼다 어큐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닛산 인피니티가 나왔잖아요. 혼다 어큐라도 안 됐고요. 결국 안 됐고요. 그리고 닛산 인피니티도 안 됐다고 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래갖고 결국은 나머지 브랜드로 긴근히 얘기해서 한 건데 도요타 렉서스만 성공한 거고요. 렉서스는 그래서 풀 라인업을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프리우스도 있고 프리우스의 옆에 것도 있고 다 라인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0불 우리나라에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그 한 몇 년 전에 보면 그 300인가 이거가 강남 주부요 저도 엄청 인기 끌었었던 차잖아요. 2300인가 ES 뭔가 300이어서 근데 한마디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확실한 그런 퍼포먼스가 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렉서스를 탔던 거는 딱 이거예요. 처음에 렉서스가 제일 하이 브랜드가 제일 비싼 걸 하면서 바로 BMW랑 벤츠랑 붙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제네시스가 모르겠어요. 차는 좋다고들 하지만 BMW 동급 이거랑 그건 아니지. 값도 딱 나요. 값도 이거는 렉서스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게 제가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렉서스 처음 나왔을 때 BMW랑 거랑 5,000불짜리 갖다 붙였어요. 5만 불이면 4만 5천 불. 그래서 값도 확 비싸게 붙였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성공했는데 나머지 혼다나 이런 거 했다가 어큐라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인기 끌었어요. 처음 모델은. 어큐라는. 네, 어큐라가 처음 나왔던 게 우리나라도 보면 대우에서 만들었던 차가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갖고 들어간 건데 이름을 레전드. 어큐라 레전드가 뭐 있었는데. 어큐라 레전드. 우리나라도 들어왔던 차 있죠. 근데 그게 참 인기 있었는데 그 다음 나일이 안 됐고 가격이 렉서스보다 낮았고 레전드 차 되게 좋았어요 그때. 좋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카디아로 갔네 우리나라. 아카디아로. 네, 근데 그게 처음 레전드가 미국에서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게 값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값을 붙여야 돼 일단. 예를 들어서 그 벤츠가 뭐 6,500만 원, 뭐 C클래스가 6천만 원이면 똑같은 걸 6천만 원 때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야지만 그렇게 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 못하죠. 그러니까 도요타 렉서스만 성공한 거지.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가격 붙이고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현대차. 20만 마일 20만 마일 보장.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렇게 타는 사람이 20만 마일까지 안 10만 마일 그럼 10만 마일 보장. 그 다음에 뭐
이날류 다 무조건 무상 교체부터 시작해갖고 네. 풀로 가겠지. 딱 사기만 하면은 네. 당신이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걸로 가겠지. 저는 그래서 이번엔 처음에 가격을 확 받고. 느낌이 네. 그 할 수밖에 없었는 이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네. 도요타 그 현대 입장에서 보면 도요타 같이 가지 않으면 중국이나 이런 데 쉽지 않으니까 그건 간 거는 필연적인 선택이었고 성공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어쨌든 인원은 된다. 결론은 인원은 엄청나게 돈을 풀 수밖에 없는데 제 걱정은 하나 뭐냐면 회사가 정말 좋아져야지. 예.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런 거잖아. 현대자동차 그룹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이라는 광고를 쐈어. 다 인원수에 먹었잖아. 이런 거죠. 영업이 엄청 잘 돼. 잘 되면 150을 갖다 광고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내 걱정이 150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100에서 현대를 50으로 줄이고 이걸 50으로 넣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노션의 모멘텀은 있으나 실제로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삼성도 맨날 할 때보다 제일 모직이 될 거라고 엄청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매출을 주니까 제일 기획도 꼬꾸라졌거든. 그래서 이게 100에서 현대차 매출이 100에서 130, 150을 뛰지 않는 한 이노션은 뉴스로는 충분히 해줘. 딱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 같네,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건데. 영입하고 나서부터 올라.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유지되기 위해선 현대차 매출이 나와야 돼요. 현대차에서 정말 대내에서 한 매출이 150이 나요. 100이 130 나면 이게 200도 쏘겠으나 해보고 나서 이거 안 된다 그러면 100은 유지되고 현대차 광고 주고 왜냐면 이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네시스 광고를 엄청 때려야 될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더 나오겠죠. 그래서 잘 돼야죠. 네, 뉴스는 잘 돼야죠.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안 살 거죠. 근데 확실히 시크릿에서 살 것 같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현실이랑 상관없이. 나는 같은 가격이면 난 큰 차 사. 그러니까 큰 그건 차 이제 좋아해. 그건 차 취향이니까. 취향이 근데 문제니까. 그러니까 같은 가면 제네시스 아닌 거에 큰 차를 사면 되겠네. 현대차 그쵸. 현대 에쿠스 사시겠네. 아니 에쿠스는 안 사. 에쿠스는 너무 올드해. 제가 스티커 보니까 다들 안 하는 얘기가 너 안 어울려. 그치, 넌안 아, 돼. C가 작아. 그거 타봤잖아. 뒤가 되게 작잖아. 뒤가 작아. 우리 뒤에 탔었나 같이? 시클은 근데 뒤에 같이 탔어? 성원이 타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직 애도 없고 응. 그 다음에 애도 없고 여자하고 둘이서 탈 거면은 시클 괜찮지. 그 C가 근데 탔었지 같이. 네, 탔었어요. 그 보면 파사트보다 뒤가 훨씬 작아지 그. 네. 파사트가 엄청 커져갖고. 파사트가 커져서 오히려 파사트가 커 보여. 실내 자체가 뒤가 네. 앞은 내 모르 안 타봤는데 파사트보다 뒤가 작아. 내 그름이 작아. 하여튼 이노션을 오늘 건졌네. 이노션. 이런 바로 내가 말을 하지 관심을 넣어버렸어. 네. 아까 방송에 넣었던 아까 있었잖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C5 이상 있었잖아. 네, 네. 그거 빼버렸어 바로. 아닌 것 같아. 야 이노션 있는. C5? 그게 뭐지? 아까 우리 채널 K 할 때 나왔던 주식. 몰라요. 기억도 안 나. 아니 자기도 아는 회사라 그랬었는데. 아. 뭐 아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바로 바꿔버렸어 이노션. 우리 이노션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제네시스 성공 여부나 상관없이 우리 또 통큰 결단. 통근결탄. 이런 거죠. 아니 저는 이런 거 느낌 알거든요. 아버지 10조 쓰는데요. 아니 그런 거지. 왜냐면 회장님이 어디 가시잖아. 네. 아니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무식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100을 쓴다 손 치더라도 네. 똑같은 100을 쓴다 손 치더라도 관련되면 엄청 더 벌겠네. 왜냐면 김포공항, 인천공항 가는데 네. 그리고 아니면 또 저기 뉴욕에 내리셨잖아요. JFK 네. 공항에 내리셔갖고 맨하탄에 내가 현대자동차 매출을 가는데 거기 지금 현대차 광고판 있죠. 뜯어내야지. 다 뜯어내야죠. 제네시스 바꿔야지. 다 바꿔야지. 그런 거거든. 신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번에 엄청 떠져요. 저 내년에 그 월드 클래스 저거 할 때 그거 할 때 저걸로 가야죠. 제네시스 광고 나가야지. 당연하지. 월드 베이스볼 그런 거 할 때 다 어. 제네시스 광고 나가야지. 예전에 대우그룹이 슈퍼볼 할 때 슈퍼볼. 대우그룹 어디야 제2 영동고속 그 경부고속도로 네. 가다 보면 거기 저기 있었어요. 연수원이 있었어요. 대우그룹 연수원. 네. 그때 보면 항상 거기 갈 때 보면 현대차 광고보다 대우차 광고 많았다. 예전에. 근데 심기라는 거야. 심기.
회장님이 심기경호. 신기 광고. 신기 광고. 근데 신기 광고가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 일단 기존에 현대자동차 입간판 하던 게 있을 거 아니야. 예. 고급스럽게. 다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쟤네가 느낌 다 있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현대차가 사는 거야. 쟤네가 살아야. 그리고 정말 다른 데로 말도 안 해. 그 예전에 제가 모시던 대우그룹의 회장만 하더라도 예전에 좀 어느 정도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일정 있잖아. 해외 출장 많이 다니잖아. 전후 일주일, 3일만 있더라도 전후 일주일 같은 거 다 예약을 해버려요. 다 예약을 하고. 왜냐면 오늘 좀 더 있다가 그럼 가야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심기 광고 무시 못한다. 아, 오늘 이노션 하나 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7번째 방송.